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부각되지 않으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증권가는 9월에도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방향을 잡지 못했지만 모멘텀이 부각된 개별 종목들의 탄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AI 의료기기와 로봇주들의 에너지가 강했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계열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T-로보틱스, 뉴로메카, SPG 등 로봇주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AI 의료기기주의 에너지도 좋았는데요. 뷰노가 뷰노메드 딥카스의 청구 병원 수 40곳 달성 소식에 딥브레인 FDA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9% 상승했고요. JLK도 4%로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8월 마지막 거래일,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충전 시간입니다.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소재는 바로 음극재죠. 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를 하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5분이면 충전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리콘이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서 실리콘 음극재는 향후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는 2022년 5,300억 원에 불과했던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2030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어땠나요? 네,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로 꼽히는 대주전자재료가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10만 원 선에 다가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경케미칼, 나노신소재, EN플러스 등 대부분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지키면서 8월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MSCI 글로벌 스몰캡 편의주입니다. 지난 11일 8월 MSCI 리뷰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종가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도 31개 기업이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중장기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경산업, 큐렉소, 동훈하나텍, 두산테스나, 한미사이언스, 화신, 그리고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등 31개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 31개 신규 편입 종목들. 종목별로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리밸런싱을 하루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도 6% 상승을 이어갔고요. 두산 테스나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애경산업, KG 모빌리티 등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실리콘 음극재와 MSCI 글로벌 스몰캡 편입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와 애경케미컬,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동훈아나텍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5분이면 충전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우선은 현재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5분이라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기차 충전 시간으로 이제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주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소재가 이제 음극재인데 현재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가 충전기 종류에 따라서 최소 20분, 최대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뭐 차량의 이런 충전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텐데 실리콘을 첨가하면은 뭐 주행 거리도 이제 확대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가 이제 올해 10조 원에서 2030년 30조 원까지 3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SK 시그넷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 성장에 따른 부분인데 사실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시간도 중요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또 많아야 되거든요. 네. 충전소도 많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급속은 생각보다 많이 아직은 이렇게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좀 완속 이런 것도 많고 그러면은 이런 실리콘 음극재 같은 소재를 위해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SK랑 LG랑 포스코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배터리의 핵심인 흑연을 구하러 마다가스카르로 또 간다라는 단독 기사도 최근에 또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소재와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이제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하고 내년에는 국내 기업도 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PB님?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BTR 그리고 일본의 시네츠라는 회사가 양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게 상용화 단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전자 재료 외에도 대기업들이 조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SK그룹이 조금 진심인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미국 그룹 14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네. SK 머티리얼즈 그룹 14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SKC는 자회사 얼티머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특히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쪽을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서 지난해 인수한 기업을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그리고 포항에 5,000톤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1만 톤을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한 공장 5,000톤짜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기업의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런 점유율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오늘은 이제 말씀을 주신 대주전자 재료와 그리고 애경케미칼을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애경케미칼에만 이충원 대표께서 스탑을 주신 상황이고 대주전자 재료부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8월 중순 이후로는 저점을 좀 계속 높여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0만 원을 넘어섰다가 4%대의 강세를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충원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대주전자재로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사실 오늘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피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 4월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화가 또 내년쯤에 될 거고 실적의 반영도 내년에 될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이런 거는 사실 이 회사만의 주가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초전도체, 맥신, 뭐 유커 기환하면서 면세점 그러다가 오늘은 로봇, 뭐 어제는 또 자율
자율주행 이렇게 시장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았음에도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좀 높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단 지금 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주전자료가 이제 10만 3천 원을 넘어섰다가 이제 끝에 좀 지키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어쨌든 두 분은 지금 고사인을 주신 상황입니다. 자, 김명수 PB께도 좀 여쭤볼 텐데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상용화 단계에 이른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좀 뭐 출하량이라던가 납품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쉐랑 아우디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GT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2024년에는 공급 차종이 7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엔 지금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슈퍼카죠. 포르쉐 타이칸과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에만 들어가고 있는 게 7종으로 증가하게 되면 매출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지난해 이제 실리콘 음극재 부문에 대한 매출이 약 26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노 사업 부문을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아마 2024년에는 1,200억 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음극재 시장이 지난해는 한 75억 달러여서 30년에 219억 달러 한 3배가량 증가하는 와중에 아마 이 실리콘 음극재 부문에 대한 대주전자재료의 매출이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고 향후 3, 4년 동안 네. 매년 100%가량의 성장률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특히 어떻게 보면은 충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급 차량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뭐 한 5배 정도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뭐 매년 100% 정도의 성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충분한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일단 증권사에서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올해는 매출액은 10%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겠으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가는 뭐 시장이 올해 오른 것처럼 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인데 시적 추정별로 이제 사업 부문별로 브레이크다운을 한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의 그 실리콘 음극재 분야가 아무래도 4-5배 더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게 이제 전기차에도 좀 붙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뭐 KBG라는 게 이제 스몰캡 기업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 외에 뭐 EM플러스라던가 아니면 이녹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아쉽게 대부분 이제 시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 올라오는 게 단순히 대주전자재료뿐만이 아니라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대장주 역할을 시가총액 상위인 대주전자재료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장주로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주가를 보면은 사실 뭐 한 1년 정도 동안 1년 넘도록 사실 10만 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면서 조금 주가 부침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지금 미래 좋아지니까 가지고 네. 있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주주분들도 충분히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 회사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예를 들면 신고가 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면은 기대감이 반영될 4분기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뭐 주식에 안정적인 게 있나 싶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더 매수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이 그래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애경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애경케미칼도 하방을 조금 확보하나 싶기는 한데 오늘 1%대 거래를 마쳤고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계감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 이충원 대표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실리콘 음극재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런 매출이나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본업 외의 이슈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7,700억 원 정도에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보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 커버를 하는 데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사업부를 한번 살펴보니 베트남에 있는 뭐 석화 사업, 화학 쪽에 더욱 집중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애경그룹 회장이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매도했고, 이제 모회사인 AK홀딩스도 20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올해 기준 실적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모멘텀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좀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렇게 좀 매력도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애경케미칼이 그냥 지금 뭐 팔아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주전자재료에 애경케미칼을 두고 그럼 너는 뭘 살래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좀 대주전자재료가 낫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애경케미칼이 뭐 6.75 고점 대비 지금 흘러내린 걸 보면은 변동폭이 대주전자재료보다 훨씬 좀 크죠. 자, 김병수 PB께서는 애경케미칼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흑연 음극재를 대체할 상품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수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애경케미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이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쪽 관련해서 리튬 전지 쪽으로 특허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하게 되는 나트륨 이온 전지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정부 정책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전지용 하드카본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지금까지 2차 전지라든지 요 관련된 소재 부품 쪽 주가의 향방을 보았을 때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 가격대가 지금 횡보를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그 특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사용될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개발을 해서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배터리 수명의 단축을 해소할 수 있는 소재로 좀 기대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실리콘 음극재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앞으로 애경케미칼 주가를 좀 끌어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시장에 이제 전해지는 바로 이 회사가 2021년도에 특허권을 취득을 해서 개발까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특허 등록도 마무리를 했고 베트남, 중국 같은 해외 업체들과 지금 적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미 특허를 취득한 게 약간 올해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더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2년 전에 이미 취득을 한 부분이라는 점까지를 좀 감안을 했을 때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좀 이제 국가가 저는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베트남이랑 중국도 좋지만 약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쪽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회사가 좀 적극적인 대외 IR을 저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IR을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외국인이나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증권사에서도 참 커버를 할 만한데 왜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문이 좀 해소는 좀 안 됐지만, 어쨌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중순에 이 회사의 주가가 7,900원까지 갔다가 3달 동안 주가가 또 3배 오를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거를 이제 또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은 모멘텀 위주로 이 회사의 주가 변동성은 가파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보다는 약간 이 회사는 좀 더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원래 회사 탐방 잘 가시잖아요. 아직 애경케미칼까지는 안 좀 더 소통이 좀 필요한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가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바닥을 좀 횡보하던 주가가 지난 4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는데, 사실 그 7월 말 이후로 우하향이 좀 크게 나오면서 지금 애가 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김병수 PB께서는 이제 홀딩 사인 주셨는데요. 여기
여기에서 그냥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0,000원 선 정도로 횡보하다가 한번 레벨업 했다가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대략 한 20,000원 선을 1차적으로 두시고 분할 매수 전략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는 이제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MSCI 글로벌 스몰캡 편입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 MSCI 8월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고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에 글로벌 스몰캡 지수 한국 부문에 31개 국내 기업이 새로 편입이 돼서 이름을 올린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번 편입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거 있을까요, 피비님?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네. 좋게 돼서 글로벌 스몰캡 지수가 아니라 한국 지수로 빠져나간 종목들도 있고 MSCI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8월, 11월에 연 4차례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건은 31일자, 오늘자 종가로 내일부터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종목들은 8월 10일자에 공개가 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미국계 펀드 같은 경우에는 95%가 대략 MSCI 지수를 추종하게 되고 약 4천조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BM 지수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편입 편출 종목이 이미 8월 10일에 공개가 되어 있고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들어온 자금들은 이미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아마 좀 차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패시브 자금 외에도 액티브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31개 기업 가운데서 시장에서 대다수 지금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그 가운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동훈하나텍을 올리고 두 분의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또 이충원 대표께서 또 스탑을 주셨는데 여기만 이제 엇갈렸고 동훈하나텍은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볼까요? 오늘 6%대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5일선이 이제 고개를 들면서 다시 조금 반등의 시도를 거는 모습인데 우선은 경계 사인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대표님. 네, 일단 이 회사는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돼서 이제 상장한 전고체 이제 전지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로 쓰이는 이제 황화 리튬 사업을 동사가 맡는 구조인데 최근 국내 대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집중을 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리콘 응급제나 사실 전고체나 요즘에 약간 소재나 광물 쪽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네. 인적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4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20만 원까지 거의 이제 50% 이상의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지난주에 상한가를 갖고 어제고 어제, 그리고 네. 이제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주가 변동성이 일단은 너무 크다는 점이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게 위로 가는 변동성은 당연히 좋은 건데 네. 아래로 가는 변동성은 안 좋은 거니까 이제 아. 그만큼 이제 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성장성으로 인해서 저는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좀 더 잘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뒤에서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탑 사인을 준 종목들을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죠.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고 주가가 안 가는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무언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이따가도 이제 방송에 나오겠지만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고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도 있고 뭐 어제 상한가에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이긴 하지만 뭐 매크로나 수급이 꺾였을 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김명수 PB께서 이제 고사인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에 지금 이유를 갖고 계실까요? 네, 지금 2차 전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파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황화 리튬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LIES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언론에서는 꿈의 배터리라는 수식어를 항상 달고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개발하게 되었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업계 내부에서 좀 독점적인 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분할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쪽 배터리에서 좀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네.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조금 한 6%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고점까지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 여쭤보겠지만 뭐 정고점이라고 하면 거의 뭐 36만 원, 5만 원 이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충원 대표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근데 추세를 보자고 하면 또 변동성에 또 베팅을 한다고 하면 위로 갈 때 또 많이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쪽으로 희망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이슈들 좀 집중을 하면서 따라가 봐야 될까요? 사실 좀 저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 사실 네. 상한가가 이제 기록했던 어제 거래량이 63만 주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 오르는데도 거래량이 73만 주가 동반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분봉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는 이제 또 7만 6천 주는 이제 오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들어온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패시브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1개 종목이 또 그렇다고 또 다 오른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4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2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오늘 많은 매수세가 좀 붙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사시고 오늘 매도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수급도 외국인이 이런 MSCI 이슈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중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동안 이 회사가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전고체나 이런 이 회사의 모멘텀 이슈가 계속 나와야 더 이상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뭐 랠리를 정말 거의 뭐 뿜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5만 원대에서 만약에 갖고 계셨다가 놓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수익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내 수익이 줄어들면서 좀 허탈감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보유자분들이 그럼 뭐 정고점까지 좀 기다리면서 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어떻게 보세요, 피디님? 네,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오랫동안 거래량이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35만 원 선까지 남아있는 게 그래도 한 15%가량 정도가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MSCI를 차치하더라도 결국 2차 전지 쪽 수급이 몰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아래쪽으로 혹시나 한 20만 원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1개 종목 가운데서 다 오르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훈아나텍입니다. 제자리로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충원 대표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동훈아나텍의 매력, 고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동훈아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달 초에도 IR 부장님하고 이제 미팅을 했었고 9월에도 한 번 더 이제 IR을 다시 한 번 더 듣기로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세계 최초로 타입 기반 혈당 진단기기 개발이 나왔었고 사실 이거를 당뇨 수치를 이제 우리가 잴 때는 사실 요 손에 있는 피를 뽑아서 그 수치를 쟀는데 이거를 입에 물고 있는 걸로 이제 침으로 해결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인상 결과가 좋았고 그 기반으로 현재 식약처 본임상 신청을 앞둔 상황인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아마 지금 3분기 한 10월, 11월까지는 아직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아직은 많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 이후에 쉬어가는 그러한 단계인 거고 주가가 7월 21일에 54,300원 그리고 오늘 또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된 게 29,000원 네. 거의 40% 이상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은 61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훈아나텍 이번에 뭐 지수편이 발표한 이후로 외국인 지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급 효과에 대해서 피비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MSCI 스몰캡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 3.7% 정도인데 최고까지는 4.51%까지도 오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좋았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년 전이죠. 1년 전에 시총이 한 1,500억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현재 한 5,700억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뇨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외국인 매수세에 이어서도 이제 개인 매수세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 전략을 한번 들어볼게요, 피비님. 얼마까지 볼까요? 네, 지금 선까지 한 3만 원 선을 지금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5만 4천 원 선까지 올랐다가 내려온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아래쪽으로 한 2만 4천 원 선 정도까지 여유를 조금 두시고 분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는 대주전자재료와 애견케미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동훈하나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3거래의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가던 유진투자증권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신기계가 10% 상승하면서 지금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로 오늘은 1% 가까운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시세에 분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전주인 한전산업 역시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삼부토건 최근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4% 상승한 3,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이삭 엔지니어링이 10% 강세 보이면서 가장 코스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하이소닉 올라와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업체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시간에서 9% 상승하면서 8,45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인포마크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인 서전기전 역시 6%대 강세 보이면서 6,5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20% 급등이 나온 다이나믹 디자인. 시간에서는 3% 넘게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TBH 글로벌 의료업체인 TBH 글로벌도 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연테크 역시 3%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CJCGV도 보겠습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최근 성공을 했죠. 자본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란 소식에 4%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리더스 기술투자가 4%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나인도 2% 약세 보이고 있고요. 원바이오젠도 2% 약세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상장주로 좋은 흐름 보였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 1.7% 정도 하락하면서 22,7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강석훈 PB의 종목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시하신 인벤티지랩 오늘 정말 뜨거웠죠. 일주일 만에 목표가 28,5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을 19%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인벤티지랩이 오늘 상한가에 거의 다가섰었는데 장 마감 전에 탄력이 좀 약화되면서 좀 흘러내린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는데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인벤티지랩 오늘 상황 같은 거 보게 된다면 상한가 한번 찍어주고 시총 2,4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대략 2,147억 원 정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 기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줘서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익 매물 형태로 좀 출회되면서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총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발생한 것 같고요. 다만 펀더멘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이 치료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올렸습니다. 31,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계속 들고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같이 함께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펀더멘털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상향 조정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자, 강석훈 PB는 HPSP, 김병수 PB, 서진시스템 그리고 이충원 대표 태웅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석훈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HPSP의 현재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독점적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파라고 하는 것이 내년 말까지 2배로 상승할 것이다. 요거를 이제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캐파가 2배까지 상승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그 성장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장비의 이제 독점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에 있어서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납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에 있어서 확실한 수요처가 있죠. TSMC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TSMC의 공급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OPM이 50에서 60% 가까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하반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려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시스템 쪽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 쪽 3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메모리 쪽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최근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표면 처리에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독점적 기술력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캐파 말씀드렸는데요. 캐파에 있어서는 2024년 말까지 2배로 상승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연간 40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 1,600억 원이라고 하는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캐파가 2배로 늘게 되면 단순 계산하게 되면요 3,200억 원으로 매출이 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높고 독점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그만큼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쪽은 실적이 탄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캐파라고 하는 것의 상승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HPSP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오를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1,325원이라고 잡고 있고요. PER은 약 30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이 정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를 적용해서 2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충원 대표의 라이징 스탁 태웅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은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조선업과 풍력의 슈퍼사이클의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왜 태웅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성장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 오래전 얘기인데 2007년도에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지만 그때는 태웅이 또 시가총액 1위였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회사가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직접 이제 부산으로 탐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3,939원에 영업이익이 2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만 보면은 매출액은 1,264억 원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64억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게 이제 이러한 사유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8월 11일에 이 회사가 주가가 21%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타워 플랜지 그리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 MS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풍력 산업을 공부를 하게 되면 육상 풍력이 있고 바다 위에 있는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데, 같은 타워를 세워도 육지에 세우는 것보다 바다에 세우는 게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2개가 들어가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Q도 늘어나는데 P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오늘 좀 장중에 이제 9%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양봉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오늘 뭐 CS 베어링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에 오스테드라는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가 사업 차질 우려에 25%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이 회사가 오히려 오늘 이렇게 9% 하락을 하니까 저점 매수가 이렇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증권가에서 많이 커버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해 이상의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도 내년도 실적 추정을 만약에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전혀 PER이 10배 미만의 지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물론 지금 시점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조금씩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면서 그럼 가격적인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종가가 23,250원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뭐 매수가는 22,000원, 3,000원 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가 조금 주춤했는데 ESS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누적 수주가 5,200억 가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상반기에 매출이 이제 ESS 쪽에서 27.8%, 전기차에서 13%, 그리고 통신 장비에서 20%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연매출이 한 9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 ESS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공급이 증가가 호재가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상반기 ESS 매출이 통신 장비 매출을 상회하는 것이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SS 누적 수주가 5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올해는 매출이 한 9,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80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9%가량, 그리고 매출은 20%가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 고객사의 플루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글로벌 ESS 1위 업체로 알려져 있고, 포인 또한 미국 소재의 글로벌 ESS 업체인데, 이 두 번의 고객사들이 굉장히 누적 수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통신 장비가 조금 주춤했지만 이제 ESS 쪽에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와 함께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 그러면 주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21,000원을 넘어섰다가 대략 16,000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일단 2만 원 선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2만 원 선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끌고 나갈지 아니면 호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서진 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강석권 PB의 HPSP와 이충원 대표의 태웅, 그리고 김병수 PB의 서진 시스템 만나봤고요. 내용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로메카인데요. 하나가 협동 로봇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메카가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가 푸드테크 로봇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조리용 로봇을 선보인 유로메카에 관심이 쏠린 건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18%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갑니다.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삼부토건입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최근 횡보하며 쉬어가는 흐름 보이다 오늘 4%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8%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오르비텍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내 원전주들이 현대건설의 미국 본토에서 첫 4조 원대 SMR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죠. 오르비텍은 급등 후 3거래 연속 조정이 나오다가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2위 만나보겠습니다. G2파워입니다. 역시 원전 관련주죠. 오르비텍에 비해 크게 조정받진 않았지만 탄력은 약한 편입니다.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탄력적으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네요.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SMR 수주 모멘텀에 이어 미국 차세대 원전 1, 2, 3호기를 한국 기술로 만든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강한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일가 특징주 삼부토건부터 보겠습니다. 토목건축 개발 전문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4%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MSCI 모멘텀 주가를 더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MSCI 스몰캡 지수 편입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삼부토건은 계속 들썩이고 있죠.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온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종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을 기업으로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9일 이제 무역협회가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에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보신다면은 금강공업, SY, DYD, 데모, 현대 에버다임,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등에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삼부토건도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단일가 특징주 5위 뉴로메카도 보겠습니다. 협동로봇 강자로 꼽히는 종목이죠. 오늘 18% 급등하면서 4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9월에도 좋은 에너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뉴로메카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정말 많이 올라준 로봇 테마 안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한화, 포스코 쪽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레인보우가 열심히 오르면서 같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올라온 기사도 있습니다. 이거 주목 받아왔었는데 김동관의 승부수, 한화 협동 로봇 시장 출사표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화도 이제 한화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뉴로메카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티라유텍, 스마트 팩토리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TPC라고 해서 애플 3D 프린터로 오늘도 주목을 받아왔었죠. 티브 로보틱스라고 한다면 SK그룹 쪽을 담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오늘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도 이 과정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가 협동로봇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에 협동로봇 강자인 뉴로메카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웰스토리와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로봇주의 랠리를 이끈 그 주인공이라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로봇주의 랠리가 지속될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장 중 상한가 찍고 15만 1,500원으로 끝났습니다. 오전장부터 기사가 계속 나왔었죠. 이재용 특명,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투입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삼전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는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해서 스마트폰, 가전, 제조 라인에도 이제 로봇계라고 하는 거를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지분 투자를 계획한 뒤로 본격적인 협력 계획을 오늘 처음 발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AI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동행해온 로봇 테마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와 함께 오늘도 상승해 왔습니다. 악재가 크게 뜨지 않는 이상 로봇 쪽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계속 보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로메카도 이 테마 안에서 방금 이제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감속기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감속기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SBB테크, SPG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점에서 레인보 로보틱스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레인보 로보틱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3기 EV 보겠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9월에는 어떤 모멘텀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일단 이제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한가 6,010원을 찍게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제 권리 착시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지난 17일 기존 한 주당 3주를 배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가격은 그에 맞춰서 3분의 1로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객분께서 전화도 오셨거든요. 18,000원이 거래되던 것이 왜 갑자기 6,000원이 거래되냐. 상한가를 찍었는데 왜 이렇게 거래가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일단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주 배정은 내일 9월 1일 날 있게 되고 신주 상장은 이제 9월 22일 날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급반등에 이은 기술적 조정 압력이 형성되면서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빠지면서 3,120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선전도 파란불,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0.7%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약 1년 만에 정상회담을 할 기회를 열어줄 걸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리창 총리가 대신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경색된 미중 갈등이 해결될지에 강점을 둬야겠습니다. 유럽 시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5% 소폭 오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까크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가 차량 보조금 책정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을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업계 관련해서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데요. 특히 이번 개편안이 당장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유럽 연합에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녕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